자, 안녕하세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동영상으로 준비했었고요. 오늘 그 세 번째 마지막 편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편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학적 지식을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편에서 기계학습적인 접근 방식, 즉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로 최적의 어떤 회귀 함수를 찾아내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변수 선택이라는 주제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변수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즉 x들 가지고 x1, x2, xp를 가지고 자, y를 예측하는 수학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P가 아주 크다. 만약에 P가 예를 들어서 5,000개 정도 된다. 그러면 X1에서부터 X5,000까지를 전부 다 사용해서 Y를 예측하는 수학식을 만드는 것을 선호를 우리가 좋아할까? 글쎄요. 이제 예측의 문제를 위해서는 뭐 딥러닝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변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해석의 목적, 즉 통계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어떤 변수가 중요하고 어떤 변수는 좀 덜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목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많은 변수를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변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회계식을 만드는 것이 좋으냐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회계 분석 시 어떤 회계 변수를 회계식에 포함시킬 것이냐.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많이 포함시키면 우리가 이런 이슈가 있죠. 어떤 수학 모델이 너무 복잡하다, 너무 많으면 오버피팅의 이슈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잘 알아맞히는데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셋이나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이 별로인 문제,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은 변수를 사용하면 그 자료 수집한다고 비용도 많이 들 거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좀 변수들을 추려서 우리가 회계식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수를 우리 회계식 안에 넣고 어떤 변수를 회계식 안에 넣지 말 것이냐를 판단하려면 그 회계식 자체에 대한 우수성의 여부를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모델을 이제 평가해야 되는데 사실은 리그레션의 어떤 성능 평가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했었죠. 뭐 루트 민 스퀘어 에러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회계 분석에서 또 추가적인 여러 가지 그 수학 모델의 그러니까 예측 성능뿐만 아니라 그 수학 모델 전체 자체의 어떤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residual sum of square라는 거 우리 공부를 했었죠. 뭐 sum of square error라고도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residual의 sum of square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근데 이 말고도 우리 회계 분석 공부할 때 R 스퀘어 값 있었지 않습니까? 이 모델의 설명력을 측정한다고 그랬고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는데 이거는 크면 좋은 거였죠. 그런데 이제 R 스퀘어 값은 독립 변수의 개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R 스퀘어 값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조금 너무 많은 독립 변수를 사용하면 페널티를 가해 가지고 좀 보정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adjust R square라는 것이 있었다. 이런 것들 우리 통계학 시간에 회계 분석 시간에 이런 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위에도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Archaic Information Criteria. 예, 일본 사람의 이름인데요. Archaic Information Criteria라고 해서 AIC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다. 그 다음에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라고 해서 수학식이 좀 복잡한데 이것도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다. 그러니까 AIC, BIC라는 존재가 있고 이것들은 작으면 그 수학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 변수의 개수까지 고려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루트 민 스퀘어 에러라든지 그냥 민 앱솔루트 에러 이런 거 우리
리그레션 제일 처음 공부할 때 모델의 성능 평가를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 할 때 사용했던 것들은 모델이 얼마나 복잡한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예측값을 정확하게 예측했느냐 안 했느냐만 관심이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측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수학 모델 안에 변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해석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좀 페널티를 가하자. 너무 많은 변수를 집어넣으면.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P라는 개념이 다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AIC, BIC 이런 것들이 작으면 좋다. 또 뭐 C 서브 P 해가지고 이게 요건 또 뭐 멜로우라는 사람이 만든 멜로우즈 뭐 어떤 값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또 어떤 P 플러스 1, 즉 변수의 개수 플러스 1만큼 이거랑 비슷해지면 P는 변수의 개수입니다. 변수의 개수 플러스 1과 비슷해지면 좋다. 뭐 이런 지표도 있어요. 그래서 뭐 존재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사실 주로 사용하는 것은 AIC, BIC, 뭐 Adjusted R-Square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자주 쓰인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좀 이따 이런 것들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슈인데요.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xhaustive search, 그 다음에 backward elimination, 그 다음에 forward selection, 그 다음에 stepwise method. 이렇게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보죠. 개념을 잘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자, 먼저 exhaustive search. 자, exhaustive한 search다. exhaustive가 어떤 거예요? 하나도 빠뜨림 없이 전부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체력을 에너지를 전부 다 써버리면 I was exhausted. 내가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었다. exhaustion 하면 이제 고갈되었다, 탈진되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exhaustive search라는 것은 가능한 모든 모델을 전부 다 고려해서 가장 좋은 걸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디테일한 예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 all subset 뭐 search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즉 그 독립변수 x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 고려해서 최선의 수학 모델을 찾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backward elimination, 거꾸로 가면서 제거한다는 얘기니까 이제 후진 제거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forward selection, 앞으로 가면서 선택한다니까 전진 선택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epwise method, 그러니까 스텝별로 뭔가 액션을 취한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좀 자세히 들어가면 stepwise elimination과 stepwise selection이 있는데요. stepwise elimination을 이제 저는 오늘 좀 설명을 예시도 좀 보여드리고 할 텐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위에 있는 이 두 개를 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stepwise elimination은 backward elimination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orward selection을 고려하는. 반대로 stepwise selection은 forward selection 먼저 하고 backward elimination을 고려한다. 자, 이게 아직 제목만 봐서는 잘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exhaustive search라는 건 어떤 거냐? all subset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모든 부분 집합을 다 이용한다. 자,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가능한 조합을 다 고려하는 exhaustive search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변수가 3개다. 즉 x1, x2, x3. 자, 일반적으로는 xp라고 적을 텐데 만약에 p가 3이면 3개만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x1, x2, x3의 자리라고 보고 내가 y를 설명하는데 x1, x2, x3를 가지고 이용하는데 전부 다 이용하는, 즉 안에 이거 색깔이 칠해져 있죠. 전부 다 이용하는 모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개만 이용하는 모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x2, x3만 이용하는 것도 있고 x1과 x3만 이용하는 것도 있고 x1과 x2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y hat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더하기 두 번째니까 베타 2 x2만 이용하겠다는 이런 수학식을 만들겠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2개만 선택하면 요거 2개 선택하든지 요거도 하든지 요거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 모델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요거 하나만 선택하든지 요거 하나 선택하든지 요거 하나만 선택하는 요러한 수학 모델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모델이에요.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모델이라는 것은 y를 추정하는데 x를 하나도 선택 안 하고 그냥 베타 제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베타 제로는 그러면 주로 뭐가 쓰이겠어? y 바를 주로 사용하겠죠. y의 평균값으로 그냥 y를 예측한다. 이런 거니까 이것도 사실상 하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총 몇 개겠어요? 제가 변수가 3개면 모든 가능한 조합은요, 이렇게 하면 2의 3승계가 돼요. 즉 하나하나 변수를 선택하냐 선택하냐 2개의 선택이 있는데 이걸 총 3번을 고려하는 거니까 2의 3승. 1번화 시켜서 이게 xp까지 있으면 2의 p승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p가 커지면 이 수학 모델이 엄청 많아져요. 그죠? p가 커지면 이게 엄청 많아진다. p가 10개만 돼도 2의 10승이 아마 1024일걸요? x가 10개만 있어도 모델이 총 가능한 모델의 수가 1024개의 모델이 있으니까 전부 다 고려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모든 걸 고려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AIC 값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작으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가장 작은 변수의 조합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 중에 하나를 탁 선택하겠다는 거야. 각각의 AIC 값이 다 있거든. AIC가 여기는 무슨 값이고 여기는 무슨 값이고 여기는 무슨 값이고 있을 테니까 그거 중에 제일 작은 걸 선택하는 것을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하는 방법. 자, 이게 바로 exhaustive search 방식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무식한 방법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그러니까 P가 12개 되면 이게 벌써 막 엄청나잖아요. 그죠? 4천 몇 개가 아마 모델에 나올 텐데 그거 다 고려하기 힘드니까 다른 아이디어를 쓴 거야. 예를 들어서 P가 10이다. 자, 그러면 모든 모델을 사용한 모델을 먼저 한번 일단 존재 고려해. 이게 이제 출발점이고요. 자, 거기서 내가 하나를 빼겠다. 하나를 빼서 어떤 걸 뺄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즉 이걸 뺀 모델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뺀 모델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뺀 모델하고 이게 다 고려해서 가장 예를 들어서 AIC 값이 가장 작은 모델을 하나 선택해. 그러면 그 가장 선택이 된 게 있겠지. 그럼 요거를 빼니까 제일 좋더라를 판단하는 거야. 그럼 요까지 왔어. 그 다음에 좀 더 빼고 싶은 거지. 자, 그럼 요 상태에서의 AIC가 여기 무슨 값이 있을 거고 여기 무슨 값이 있을 텐데, 자, 이거보다 요로 내려오면서 이제 작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로 내려왔겠죠. 여기서 좀 더 빼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걸 뺄까? 이걸 뺀 모델의 AIC, 이건 놔두고 이거를 뺀 모델의 AIC, 이건 놔두고 이것을 뺀 모델의 AIC를 다 조사해. 그래서 제일 작은 걸 골라. 하나 찾았어. 어떤 거 찾았냐면 요걸 빼니까 좋더라. 찾은 거야. 그럼 2개 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상태에서 다시 시작.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뺄까? 그럼 또 빼. 그럼 3개 뺐고 4개 뺐고 5개 뺐고 계속 추가적으로 빼 나가는 거예요. 6개 뺐어. 그럼 여기서 또 고려해. 7개 뺐어. 요까지 뺐어.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뺄 걸 고려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AIC 값이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요거를 뺄까 아니면 요거 놔두고 요거를 뺄까 아니면 요거 뺄까 요거 뺄까 요거 뺄까를 고려했는데 그 어떤 것도 즉 후보 모델이 어떤 거냐면 요거 빼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의 추가적인 모델이 현재 이 상태의 AIC보다 더 커. 즉 더 좋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스탑. 이런 아이디어. 이것이 바로 후진 제거법입니다. Backward Elimination. 즉 AIC 값이 가장 작았을 때 중지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원래는 이제 밑에서 이거 뺄지 말지 더 고려했겠죠. 이거 뺄지 말지 고려했는데 좋아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스탑. 자, 이런 알고리즘. 이것을 Backward Elimination이라고 한다. 자, 그럼 Forward Selection 뭐겠어요? 자, 똑같이 변수가 12개 있는데, 자, x1에서부터 x12까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한 모델. 즉, 이 모델은 바로 y 햇이 베타 제로라고 하는 수학 모델이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 x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ARC 값 계산하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선택하는 거지. 이거를 집어넣을까? 요거 하나만 집어넣은 모델.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집어넣은 모델. 요거 하나만 집어넣은 모델. 다 비교해. 그 중에서 ARC 값이 가장 작아지는 걸 하나 골랐더니 얘야. 그러니까 하나가 선택된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또 어느 걸 집어넣을까를 또 다 고려하겠지?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요게 이제 두 번째로 추가됐네요. 요번엔 요게 세 번째로 추가됐네. 그러니까 이미 추가된 건 가만 놔두고 비어 있는 곳에서 하나씩 추가하는 거야. 계속 추가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추가할까 했더니 요게 이제 추가됐어. 자, 그럼 원래는 이 스탑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 다음에 또 고려하겠지. 자, AIC라는 값이 뭐가 나오고 다 계속 나와서 지금 요까지 여기 뭐 나왔는데 무슨 숫자가 있다 이거지. 숫자가 있어. 요거를 집어넣을까? 고려해보고 다시 지우고 요거를 집어넣을까? 고려해보고 했는데 더 좋아지지가 않아. 그럼 여기서 스탑.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C 값이 가장 작아졌을 때 중재하는 방법이 바로 forward selection 방식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방금 backward elimination 이해하셨죠? forward selection 방법 이해하셨죠? 자, 그럼 똑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forward selection 방법으로 선택된 최종 모델하고 backward elimination으로 한 최종 모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답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동일한 하나의 어떤 모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일단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backward elimination이나 forward elimination이나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어. 자, 그 아쉬운 점을 개선하려고 stepwise method라는 걸 만들었는데, 자, stepwise elimination이 있고 stepwise selection이 있다고 제가 했어요. 그래서 stepwise elimination부터 봅시다. 자, 그러면 단계적으로 elimination 하는데, 이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backward elimination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orward selection을 하고 다시 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더한 거지.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제일 처음에는 backward elimination부터 하니까 다 집어넣은 모델을 하나 이용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backward elimination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 빼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뺐어. 뺀 상태에서 이 뺀 모델에 AIC 값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값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요거하고 이걸 다시 집어넣었을 때는 위에 거랑 같으니까 이걸 뭐 집어넣어봤자 위에 거랑 아까 요 계산했던 것보다 좋아져서 내려왔을 거니까 이거는 별 중요한 뭐 고려 대상이 아니지. 자, 그래서 계속해. backward elimination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다시 elimination 했는데 다시 이것을 집어넣은 모델을 고려하는 거지. 이거 집어넣은 모델은 위에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로 내려왔다라는 얘기가 아까보다는 좋았다는 얘기고, 이 상태에서 요거를 다시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를 또 고려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비어 있고 요거를 전체 다 나머지는 다 채워 넣은 모델을 비교했는데 이게 별로 안 좋다? 그럼 여기서 그냥 그 다음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backward elimination과 forward elimination 한참 진행해. 이렇게 같이 계속 해다가 이만큼 뺐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여섯 번째 갈 때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빠져 있는데 여기서 그 다음 뺄 걸 고민하기 전에 다시 돌아간다 그랬죠. 자, 이 상태, 여기 이제 AIC가 있는데 요거를 집어넣은 모델, 자, 요걸 집어넣은 모델과 다시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고려해 가지고 지금 여섯 번째는 어떤 게 제일 좋은 모델이라고 돼 있냐면, 여기가 들어온, 제가 지금 빨간색 해놓은 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요 변수, 요 변수, 요 변수, 변수를 사용한 모델이 선택이 된 거야. 그게 더 ARC가 작아졌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하나 들 수 있어요. 아니 교수님, 여기를 이 변수를 사용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여기 사용할 때 여기서 내려올 때 빼지 않았냐. 여기에서는 빼는 게 좋았는데 왜 여기서는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하느냐. 왜 애초부터 가만 놔두지 왜 뺐냐 이거지.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정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던 걸 일로 이렇게 뺄 때는 예를 들면 요런 변수하고 요런 변수가 있을 때는 빼는 게 좋아. 여기 있을 때는 이게 빼는 게 좋다고.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덜렁 이렇게 빠져 있고 여기가 덜렁 빠져 있을 때는 이게 차라리 있는 게 좋겠다. 여기가 차라리 있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는 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게 빠지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없을 때는 요게 있는 게 낫더라 라는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역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가다가 나중에 AIC가 가장 작아지는 경우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스탑하는 것. 이것이 스텝와이즈 일리미네이션 방법입니다. 현명한 방법이죠, 사실은. 오케이. 자, 그다음에 단계적 선택법은 그 거꾸로예요. 텅 빈 상태에서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forward selection으로 집어넣어. 그렇다가 다시 이거를 빼는 걸 또 고려해. 근데 빼는 걸 고려한 건 위랑 똑같으니까 좋아지지 않겠지. 그래서 계속 진행하는 거죠. forward selection과 backward selection을 계속 해. 계속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요런 경우에 아까 비어 있었지. 여기 비어 있다가 지금 들어왔잖아. 근데 여기 다시 빠져버렸어. 이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왜 빠졌을까? 이게 빠질 것 같으면 이게 왜 들어왔냐?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여기가 없었고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 있을 때는 이게 빠지는 게 좋다라고 지금 판단이 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진행해 나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더 이상 AIC가 개선되지 않을 때 스탑한다. 이것이 스텝와이즈 셀렉션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 exhaustive search 방법, 즉 all subset을 다 고려해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바로 exhaustive search죠. 자, 그거를 그냥 바로 한번 구현해 볼까요? 그냥 일단 한번 구현해 봅시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이 지금 데이터셋이 우리 두 번째 동영상 할 때 그 도요타 자동차 그 동영상인데요. 그 데이터셋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도 만들어 놨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리그레션 서브셋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요 함수를 사용하는데 요 리그레션 하는 거죠. 데이터셋은 우리 앞에서 말했던 트레이닝 데이터셋. 그때 이제 프라이스를 예측하는 이게 y고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이제 x1부터 쫙 여러 가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총 x 10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11개의 변수가 있었어요. x 10개, y 하나. 자,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아규먼트가 있는데 이 n best라는 것을 1을 해주면 여기 제가 지금 헬프 메뉴라고 여기 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R 스튜디오의 콘솔 창에다가 이 함수명 치고 물음표 치고 이 함수명 이렇게 치시면 regression subset 라고 이렇게 콘솔 창에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문이 나오겠죠. 도움말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설명이 나와 있어. 거기 뭐라 적혀 있냐? nbest는 number of subsets of each side to record. 기록에 남길 뭐 하나 변수 x를 하나 사용하는 거, 두 개 사용하는 거, 세 개 사용하는 거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기록에 남길 그 수학 모델을 하나만 나에게 보여달라라는 명령이야. 좀 이따가 아웃풋 나오면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 다음에 nvmax는 여기 보시면 nvmax는 maximum size of subset to examine.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y 하나가 있고 x1부터 x10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사용하는 모델까지 내가 다 고려할까? 아니면 맥시멈 한 8개만 x를 여기서 고려할까? 이런 걸 정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 이제 요 train.df에 dimension을 하면 몇 행 몇 열, 즉 칼럼이 몇 개다 이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그럼 칼럼의 개수만큼, 즉 한마디로 변수 다 사용하라는 얘기네. 변수를 다 사용해서 고려하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메소드에 이제 exhaustive search로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돌리고 난 결과를 여기 서치 안에 넣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이 이그조스티브 서치한 결과가 이 안에 들어 있는데요. 자, 그것을 서머리를 해달라라고 해서 보면은 바로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몇 가지 이제 불러다 쓰려고 이걸 다시 어떤 변수 안에 넣었습니다. 그 썸을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자, 이런 결과가 나타나. 자, 뜻을 잠깐 보시면 방금 리그레션 서브세트로 해가지고 요 프라이스하고 다른 모든 x를 다 사용한 걸 했다. 너는 지금 요렇게 명령을 줬다 보여주고, 원래 이 리그레션 서브셋에는요 false in, false out, 즉 강제로 반드시 모델에 넣었으면 하는 변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반드시 뺐으면 하는 모델을 그 변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 전부 다 x들인데 전부 다 false죠. 자,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가, 여기 보면 11 베리어블이래. 이 x가 11개 있다는 얘기거든. 아까 제가 이 데이터셋이 x가 1에서 10까지 있다고 했는데, 저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 퓨어라는 게 있어서, 퓨어. 원래 퓨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뉴메릭한 변수인데 이 퓨어는요, 뭐 이렇게 디젤이냐 페트롤이냐 이게 카테고리컬한 변수였다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했냐, 지가 자동으로 카테고리컬 변수가 있을 때 더미 베리어블을 만들어 가지고 이 퓨어를 두 개로 쪼개 놓은 거야,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x가 10개인데 이 퓨어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x가 11개가 됐네. 11개가.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맞지 않습니까? 11개를 만들었다. 자, 그 정도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시고, 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이게 뭐냐면은 지금 11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변수에 대해서, 자, 이렇게 지금 뭘 보여줬냐면 변수를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요 별표 쪽에 찍어 놓은 거 있죠. 요거 선택하는 게 최선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고, 변수를 두 개를 선택해야 된다면 요거하고 요거를 선택하는 게 최선의 모델이다. 이해되시죠? 예. 변수를 6개 선택해야 된다면 요거 6개 선택하는 모델이 좋은 거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선택됐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라 보고요. 그러니까 총 11개까지 다 선택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전부 다 선택한 거겠죠, 이렇게.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제 수학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 썸이라는 곳, 이게 리그레션 모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모델을. 자, 거기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이게 R 스퀘어드입니다. R 스퀘어드. R 스퀘어를 지금 1번 모델에서부터 11번 모델까지 제일 좋은 모델들을 하나씩 뽑아놨거든. 그것들의 R 스퀘어 값을 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adjusted R 스퀘어 값도, 자, 요거는 이제 adjusted R 스퀘어 값도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변수의 개수가 많으니까 adjusted R 스퀘어가 이제 좋은 모델의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죠. 보니까 이거 다 비슷하네. 얘들은 다 비슷하네요. 얘들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뭐 미세한 차이가 있나 보죠. 자, 요까지. 그래서 exhaustive search를 하는 regression subset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요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backward selection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게 regression subset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메소드에서 이제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좀 다른 방법 선택해 볼게요. 스텝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리그레션 모델, 우리 그 동영상 두 번째에서 이미 리그레션 모델을 카 데이터셋으로 만들었거든요. 만들었었죠. 만든 것, 이걸 가지고, 이거는 전부 모든 변수를 다 사용했었는데 이거를 스텝 함수에다 집어넣어. 그래 놓고 디렉션을 백워드라고 해. 그러면 이제 백워드 셀렉션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 함수만 써가지고 요렇게만 해서 실행시켜 버리면 어떤 걸 어떤 순서로 뺐는지가 쭉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 통계학 공부할 때 그런 걸 제가
여러분 이제 보셨을 텐데 통계학 공부할 때 이런 함수를 제가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그거 다 보여주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요 안에 넣었어. 넣었고요. 그래서 그 최종 모델의 서머리를 보자고 했더니 최종 모델의 서머리가 이렇게 됐네. 많이 빠졌죠. 지금 몇 개 사용한 거야. 아까 11개가 여기에 11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만 사용하는 모델을 만들었구나. 그죠? 그래서 이 모델에 이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프리딕터 해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프리딕션 나왔을 거고 그럼 요거는 프리딕션 값이고 요거는 실제 값. 요거는 y 값이고 요거는 y. 네, 방금 이전 페이지 하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 하다가 그냥 동영상이 PPT가 넘어가 버렸는데요. 자, 그때 이제 하여튼 그 리그레션의 성능이 accuracy라는 함수를 통해서 나온다. 그런 거고요. 그냥 그걸 지금 여기서 또 할 거거든요. 예,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백워드 셀렉션 방법 사용해 볼게요. 그냥 리니어 모델로 그냥 전부 다 자, 요거는 일단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모델, 즉 여기다가 이렇게 1이라 쓰면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모델을 하나 만들어요. 즉 y hat은 베타 제로 뭐 이런 모델을 하나 만드는 거지. 물론 베타 제로는 뭐라고? y bar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가장 널 모델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좀 얘기를 시작할게요. 자, 스텝와이즈 리그레션 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널 모델을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코프에다가 리스트를 lower, upper이라고 해놓고 lower은 null 모델을 놓고 upper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때리 집어넣은 모델이 있잖아요. 모든 x를 다 사용한 모델. 그거를 집어넣으면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모든 걸 다 고려하는 모델까지 다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자, 제가 좀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렉션은 forward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여기 이제 스칼 뭐 이런 이름으로 지금 넣었네요. 그럼 요거 이제 회귀 분석 모델이 만들어졌겠죠. 자, 그거 서머리 보자고 하니까 자, 요렇게 만들어졌네. 그래서 이 방법 forward selection 썼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또 선택이 됐네요. 근데 사실 이 7개가 내가 보니까 이 경우는 backward selection하고 결과가 같은 것 같아요. 모델 자체가. 그래서 그래서 모델이 선정이 되었다. forward selection 방법으로 최종 모델을 찾았고 그거 가지고 validation dataset에서 prediction 하면 요게 나오더라. 그럼 여기 이제 y hat이 되는 거고 이 y hat하고 요거는 이제 y겠죠. 요거가 accuracy 했더니 뭐 root mean square error도 나오고 해서 요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보니까 저기 backward 일리미네이션하고 결과가 같은 거 보니까 선택된 것도 같고 개수도 다 똑같더라고요. 아주 뭐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늘 똑같은 것은 아니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스텝와이즈 셀렉션 한번 해볼까요? 스텝와이즈 셀렉션은 요 다 때리 집어넣은 모델에다가 디렉션을 보스라고 해서 스텝와이즈 함수 쓰면은 그렇게 스텝와이즈 리그레션 하는 거죠. 이게 기본이 스텝와이즈 일리미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스텝와이즈 일리미네이션. 백워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포워드 셀렉션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최종 결과 모델이 만들어졌다. 모델 만들어진 거 보니까 자, 요렇게 이거는 요런 모델, 요런 변수들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근데 이것도 결과가 똑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뭐 별 재미는 없는데. 자, 그래서 똑같이 프리딕션 하고요. 애큐러시 봤더니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절차를 좀 이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그 동영상으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의 마지막 변수 선택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exhaustive search라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서브셋, 모든 부분 집합을 다 이용하는 것 봤고요. 그 다음에 backward elimination, forward selection, 그 다음에 stepwise method 요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뭐다? 예측이 목적이라기보다 해석이 중요할 때 y를 설명하는 중요한 x가 변수가 어떤 거냐, 자, 이런 것을 판단하고 싶을 때 이렇게 변수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